말씀드리고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섹션 내용 동안 다룰 내용은 검색 엔진을 왜 도입을 하게 됐고 어떠한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검색 품질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갔고 저희가 성능 테스트를 해 보았을 때 얼마 정도의 성능이 괜찮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섹션 동안 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엔진 도입 배경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샵바이 상품 검색에서 NHN 클라우드 서치를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NHN 클라우드 서치도 굉장히 훌륭한 검색 엔진이긴 하지만 커머스에 특화된 검색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 업체들에 대한 이용의 좀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데 한계점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커머스 환경에 특화될 수 있도록 검색 품질을 높이고 좀 더 우리 내부에서 운영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검색 엔진을 내재화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서 저희는 검색 엔진을 신규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머스 특화된 검색 엔진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검색 엔진 서비스를 구축을 하면서 엘라스틱 서치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라스틱 서치는 근실시간으로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한 검색 엔진입니다. 저희가 이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엘라스틱 서치가 루신 기반의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검색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고 이게 좀 독보적으로 검색 엔진 랭킹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사용자들이 그만큼 많고 문서와 업데이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좀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 문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왼쪽과 같은 기술들을 같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바나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해주는 도구고요. 비츠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로그스태시는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해주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 키바나, 비츠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로그스태시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비츠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는 있지만 따로 필터링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로그스태시는 운영을 하지 않고 현재는 엘라스틱 서치, 키바나, 비츠 이렇게 세 가지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엔진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검색 엔진을 구축한 아키텍처인데요. 이게 처음 보시는 장표다 보니까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흐름으로 구조가 흘러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품 데이터들은 전부 MySQL, DB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상품 데이터가 저장된 DB에 저장된 상품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에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는 작업이 완료가 된다면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검색 API를 날렸을 때 엘라스틱 서치를 통한 검색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통해서 검색이 되게 하려면은 중요한 점이 이제 색인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전체 색인과 부분 색인, 저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 색인과 전체 색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규 검색 아키텍처를 꾸려가면서 총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서버들을 띄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검색 API를 제공을 해주는 서치 서버, 그리고 두 번째로 스프링 스케줄러를 통해 10초 주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색인을 담당하는 인덱싱 서버,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쿠버네티스 크론 잡으로 매일 새벽 2시마다 진행이 되는 전체 색인을 담당하는 배치 서버,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서버 모듈을 띄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엘라스틱 서치, 키바나, 비츠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검색 엔진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색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색인에 대한 내용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해당 장표를 넣었는데, 이 색인이 뭐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희 보통 책의 뒤쪽을 보시면은 부록 페이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 부록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원하는 단어들이 순서대로 쫙 나열이 되어 있고, 그 해당 단어가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록 페이지가 있는데, 이 부록 페이지처럼 데이터가 검색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원본 문서를 검색어 토큰들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저희는 색인이라고 칭하고 있고,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이 엘라스틱서치를 통한 상품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이 색인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색인 작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전체 색인과 두 번째로 부분 색인. 이 첫 번째로 전체 색인은 하루에 한 번씩 돌게 되어 있는데, 이 DB에 저장된 모든 상품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분 색인은 10초마다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수정된 상품에 대해서 이미 색인된 데이터를 재색인해주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데이터 정합성. 이 데이터 정합성의 문제 때문에 크게 전체 색인과 부분 색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 색인과 부분 색인이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면은 데이터 정합성이 안 맞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전체 색인이 시작될 때는 부분 색인이 진행되면 안 되고요. 부분 색인이 진행될 때 전체 색인은 절대로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전체 색인에 대한 아키텍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체 색인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의 모든 데이터를 엘라스틱서치로 밀어넣는 작업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전체 색인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는 모든 사전 작업이 필요로 한데, 모든 상품 데이터를 CSV 파일, 하나의 CSV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올리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해당 배치, 프로덕트 배치로 이용해가지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일 새벽 1시경에 업로드가 완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업로드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신규로 구축한 검색 엔진 배치에서 해당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데이터 파일을 파싱을 한 다음에 엘라스틱서치로 밀어넣는 작업으로 전체 색인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좀 주의 깊게 말씀드렸던 전체 색인이 시작되기 전에는 부분 색인이 절대로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레디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분 색인이 진행 중인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 색인이 진행 중이지 않다 하면은 해당 키를 점유를 하고 전체 색인이 그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전체 색인이 종료가 되면은 다음 부분 색인이 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 레디스 키는 삭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색인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전체 색인 시에 항상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 기존에 사용 중이던 인덱스는 백업용으로 보관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 해당 전략을 세우게 된 이유는 언제든지 롤백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세우게 되었고요. 이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엘리어시스라는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API가 뭐냐면은 인덱스에 별칭을 부여해주는 API예요. 만약에 내가 프로덕트 언더바 12월 1일이라는 날짜에 인덱스가 생성이 되어 있고 해당 인덱스에 earliest product라는 별칭이 매핑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프로덕트 언더바 12월 1일의 날짜를 호출하지 않고 해당 엘리어스 프로덕트를 호출해도 동일한 검색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API,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친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별명을 부르는 거랑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아시스 API 중에 멀티플 액션이라는 옵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해당 옵션이 뭐냐면, 왼쪽 보시면은 기존의 인덱스에 엘리아스 프로덕트가 매핑이 되어 있다면 해당 매핑된 별칭을 새롭게 생성된 인덱스에다가 옮겨주는, 교체해주는, 무중단으로 교체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12월 1일 날 날짜의 인덱스가 earliest product로 매칭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전체 색인이 진행이 되면은 12월 2일 날짜에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earliest product가 매핑되어 있던 12월 1일 날짜로
매핑이 되어 있던 LES 프로덕트는 12월 2일 날짜로 무중단으로 교체를 해주는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결과 전체 승인이 종료가 되면은 12월 1일 날짜의 인덱스는 백업용으로 남게 되고 이제 12월 2일 날짜는 LES 프로덕트 검색용으로 계속 무중단으로 검색이 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음 날 또 전체 승인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12월 3일 날짜가 LES 프로덕트로 매핑이 되고 12월 2일 날짜는 백업용 인덱스로 남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약 300만 개 이상의 상품 데이터를 전체 색인하는데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또 벌크 API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요. 이 벌크 API가 뭐냐면 한 번의 요청으로 여러 개의 상품들을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는 그런 API인데 저희는 5,000개씩 끊어가지고 순차적으로 벌크 API를 쏘도록 이제 해당 전체 색인 로직을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배치가 전체 색인이 전부 완료되는 데는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50분에서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전체 색인 도중에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많이 빠르게 롤백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1시간을 또 전체 색인을 하기만을 기다릴 것인지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코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다음 장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 개선을 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2,000개의 데이터를 20개씩 병렬 처리로 어싱크 처리해가지고 전체 색인, 인덱싱 요청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보았고요. 실질적으로 50만 개의 데이터를 약 1분 만에 색인 처리가 되었고 이제 전체 색인 배치가 완료되는 데는 약 6분에서 7분, 기존에 1시간 걸렸던 작업이 6분에서 7분 정도로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벌크 API는 무조건 많이 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벌크 사이즈를 클러스터 구성이나 데이터 크기 등에 따라서 좀 크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5에서 15MB 사이즈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가는 식으로 요청을 해보고 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2,000개씩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괜찮게 나온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는 2,000개씩 전체 색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00개씩 데이터를 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상품 수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때 벌크 사이즈를 늘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현재는 2,000개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분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인데요. 부분 색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미 색인된 데이터를 최신화 데이터로 재색인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 샷바이에서는 이제 상품 수정이 여러 가지 서버 모듈들에 의해서 상품 수정이 일어나요. 그렇다 보니 저희는 상품이 수정이 일어나면 프로덕트 업데이티드라는 카프카 토픽을 발행을 하게 되고 그 발행된 토픽을 이용해서 컨슈머 쪽에서 해당 최신화 데이터로 동기화를 해준 다음에 그 수정된 최신화 데이터를 인덱싱 서버에서 호출을 해 인덱싱 서버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 전달받은 데이터는 몽고DB의 데이터에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게 그냥 인덱싱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로 밀어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몽고DB의 데이터를 밀어 넣는 이유는 엘라스틱 서치 서버가 뭐 갑자기 다운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이슈 등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좀 그런 가정을 세우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재색인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몽고DB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마다 스케줄러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 색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서 레디스를 이용해서 스케줄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색인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면은 해당 레디스 키를 부분 색인 쪽에서 점유를 하고 몽고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엘라스틱 서치로 이제 최신화 데이터를 부분 색인, 재색인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 색인이 끝나면은 이제 전체 색인이나 아니면 다음번에 부분 색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레디스 키는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부분 색인이 진행될 때 몽고DB에 저장되는 데이터 구조인데요. 이 첫 번째 액션 필드를 보시면은 업데이트와 딜리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업데이트 필드는 이제 최신화된 상품 정보를 프로덕트 필드에다가 제이슨 형태로 담아주게 되어 있고요. 딜리트는 그냥 딜리트의 형식으로 상품 번호만 담겨 있는 구조로 지금 몽고DB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분색인 아키텍처로 이제 이 부분색인 데이터도 벌크 API를 써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기점에 따라서 업데이트인지 딜리트인지 구분을 하고 업데이트일 경우에는 해당 도큐먼트를 최신화 데이터로 수정된 데이터로 최신화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제 딜리트인 경우에는 해당 도큐먼트를 삭제하는 그런 식으로 부분색인 아키텍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지일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검색 품질 개선과 성능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 품질입니다. 저희는 만족할 수 있는 검색 품질이 무엇이고 검색 품질은 왜 좋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였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용하였는데 첫 번째로 적용한 개선 방안은 형태소 분석과 사용자 동의어 사전 도입입니다. 먼저 엘라스틱서치 애널라이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텍스트를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단어들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태소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사용자가 남성 운동화라는 단어로 상품을 검색했을 때 위처럼 운동화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래처럼 형태소 분석이 잘못된 경우에는 동화책이라는 뜬금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엘라스틱서치에 노리 토크나이저라는 토크나이저를 적용하였는데요. 이 토크나이저는 남성 운동화라는 단어를 남성, 운동, 화 이렇게 세 개의 토큰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 토크나이저를 적용만 했을 때 문제점은 운동화를 검색하더라도 운동화뿐만이 아니라 운동복, 운동기구 등들이 나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사전이라는 기능을 추가하였는데요. 최초에 남성, 운동, 화라고 토크나이저 되던 것들을 사용자 사전에 운동화라고 등록을 함으로써 운동화라는 단어는 형태소 분석이 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의어 사전 도입입니다. 사용자는 신발을 검색할 때 신발뿐만이 아니라 러닝화, 운동화, 스니커즈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단어들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동의어다라고 엘라스틱서치 동의어 사전에 등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자가 신발을 검색하게 되면은 엘라스틱서치에서는 동의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동의어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는 동의어를 토대로 해당 여러 가지 검색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자 사전과 동의어 사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수정 삭제 작업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빈번한 작업이 일어날 때마다 클러스터 내 모든 노드들에게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고 반영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배포 구성을 하였는데요. 먼저 NHN 클라우드에 스토리지에 사용자 사전과 동의어 사전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젠킨스 파이프라인과 앤서블 플레이북을 이용해서 클러스터 내의 모든 노드들에게 해당 파일을 업로드해주고 반영해줄 수 있도록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색 쿼리 개선입니다. 저희는 더욱 자연스러운 검색 결과 응답을 위해서 검색 쿼리를 개선하였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적용한 개선 방안은 카피2 기능입니다. 상품명, 키워드명, 그리고 브랜드명과 같은 검색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필드들을 하나의 필드로 합쳐서 저장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상품은 프로덕트 네임에 스마트 원터치 텀블러라고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품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왼쪽의 쿼리와 같이 프로덕트 네임에 텀블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매치 쿼리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네임에는 텀블러가 포함되어 있지만 키워드와 상품 카테고리 명에는 텀블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동일한 쿼리로는 검색이 안 되겠죠. 저희는 해당 상품을 검색하기 위해서 작성한 쿼리는 슈드 쿼리를 이용해서 프로덕트 네임에 텀블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거나 상품 카테고리 명에 포함되어 있거나 네, 이런 식으로 쿼리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검색하는 필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쿼리도 똑같이 많아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카피2를 적용하였는데요. 왼쪽에
상품 인덱스를 생성할 때 매핑 쿼리를 보게 되면 키워드 텍스트라는 임의의 필드를 하나 생성하고 그 아래 프로덕트 네임에는 키워드 텍스트로 카피 투 해라라고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검색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필드를 모두 카피 투 적용하였을 때는 네, 오른쪽과 같이 하나의 필드에 모든 값들이 복사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까처럼 긴 쿼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텍스트라는 하나의 필드만 검색하면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니멈 슈드 매치입니다. 미니멈 슈드 매치는 저희가 뜬금없는 검색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능인데요. 실제로 김치 냉장고를 검색을 하면은 해당 단어는 김치, 영문 김치, 냉장고 이렇게 3개의 단어들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상품 결과를 확인해 보면 김치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와인 냉장고, 김치, 김치 만두 등과 같은 상품들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구현한 검색 엔진에서는 김치 냉장고를 검색했을 때는 김치 냉장고만 상품 결과에 포함이 되도록 의도하고 싶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매치 쿼리에 엔드 연산자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분석된 모든 단어들이 포함된 상품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니멈 슈드 매치 100%를 적용함으로써 분석된 단어들이 100% 일치하는 경우에만 상품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의 장점은 100%뿐만이 아니라 50, 60%로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검색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조정하는 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치 쿼리와 텀 쿼리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치 쿼리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틱 서치 애널라이저를 거쳐서 형태소 분석을 먼저 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엘라스틱 서치로 검색을 요청하지만 반면에 텀 쿼리 같은 경우에는 애널라이저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텍스트를 그대로 이퀄 검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먼저 놀이 파트 오브 스피치라는 토큰 필터를 적용을 하였는데요. 상품 검색의 특성상 무의미한 단어라고 판단되는 은, 이가와 같은 조사나 매우, 빨리와 같은 부사 아니면 감탄사나 특수문자 등을 제거하고 검색, 색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토큰 필터를 적용한 후에 실제로 푹신푹신이라는 단어로 상품을 검색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단 한 건의 상품도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요. 해당 단어를 분석해 본 결과 단 한 건의, 그러니까 0건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0건의 토큰으로 분석된 원인은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푹신푹신이라는 단어를 일반 부사로 인식을 하고 이를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필드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엘라스틱 서치 애널라이저를 거치는 텍스트 타입의 필드와 나머지 한 가지는 애널라이저를 거치지 않는 키워드 타입의 필드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애널라이저를 거치는 키워드 텍스트라는 필드를 매치 검색하였을 때 오른쪽에 푹신푹신 양털 실내화라는 상품은 검출이 되지 않지만 반면에 텀 쿼리를 이용해서 해당 단어를 이퀄 검색했을 때는 해당 상품이 검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두 쿼리 중 하나만이라도 일치하는 상품을 검출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검색을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상품을 검색해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색 성능 테스트 결과 비교입니다. 저희는 최초에 검색 엔진을 구현을 하였을 때 100에서 200 이하의 TPS 그리고 평균 약 1.2초 이상의 응답 속도를 가졌었는데요. 저희는 초당 약 350건의 동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엘라스틱 서치 튜닝을 하고 서버 스케일업, 웹캐시 도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용하였는데요.
먼저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클라이언트는 엘라스틱서치의 노드로 검색을 요청합니다. 검색을 요청받은 노드는 해당 검색을 클러스터 내 모든 노드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각 노드에서는 스레드 풀에 있는 한 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한 개의 샤드를 탐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내린 성능 개선 방안에 대한 가정은 첫 번째로 샤드 사이즈가 작을수록 스레드가 샤드를 탐색하는 데 빨라질 것이고요. 두 번째, 서치 스레드가 많을수록 동시 요청 처리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치 쿼리 응답이 빠를수록 노드별 스펙이 좋을수록 데이터 노드가 많을수록 성능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샤드 한 개의 사이즈를 1에서 50GB로 설정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데이터 사이즈는 약 5GB이고 이를 노드별 카운트로 나눴을 때는 노드별로 1.6GB의 데이터가 할당이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더 이상 샤드로 쪼갤 필요가 없이 노드별 샤드 하나를 유지하고 나머지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네,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적용한 개선 방안은 스레드 카운트 설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엘라스틱서치 컨피그 파일을 수정함으로써 스레드 카운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최초에 노드별 25개의 스레드 카운트를 가지고 초당 400 요청을 10초간 유지하였을 때 성능 테스트 결과입니다. 99% 이상의 응답이 1.2초의 소요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이후에 스레드 카운트를 10개 늘린 35개로 테스트했을 때 약간의 성능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쿼리 튜닝입니다. 쇼핑몰을 이용하시다 보면은 화면과 같은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카테고리별 상품 개수와 브랜드별 상품 개수와 같은 집계성 정보들입니다. 저희는 최초에 상품 카테고리를 뎁스 1부터 뎁스 5까지 하위 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쿼리와 같이 엘라스틱서치의 서브 애그리게이션을 이용해서 집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쿼리를 실행하는 데는 0.5초에서 1.5초의 소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저희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품 카테고리를 사진과 같이 하나의 필드로 모아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서치에서는 하나의 필드만 애그리게이션 할 수 있도록 쿼리도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0.3초에서 0.8초로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쿼리 튜닝 이전에 단일 검색이 약 1.5초에서 2초가 걸리는 요청에 대한 부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저조한 테스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쿼리 튜닝 이후에 단일 검색이 약 0.4초에서 1초가 걸리는 요청에 대해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굉장히 크게 성능이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버 스케일업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노드별 스펙을 8코어 CPU와 8GB 메모리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오른쪽 사진과 같이 CPU 로드가 100%까지 치솟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응답에 레이턴시가 생기고 실제 응답하는 소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네, 이러한 이슈는 저희가 스펙을 16코어 CPU와 16GB로 메모리로 스케일업 함으로써 해당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웹캐시 적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개의 웹캐시 툴들 중에서 저희는 저에게 가장 친숙하고 대중적인 엔진엑스 웹캐시를 사용하였는데요. 처음에 검색은 사용자, 샵바이 서버, 검색 엔진 서버, 그리고 엘라스틱서치 순으로 검색의 요청과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희는 샵바이 서버와 검색 엔진 서버 사이에 엔진엑스, 웹캐시의 기능을 하는 엔진엑스 서버를 별도로 설치하였는데요.
실제로 검색 결과가 엔진엑스에 캐시가 되어 있다면 그 뒤에 단계는 모두 생략하고 검색 결과를 바로 샷바이 서버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검색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었고요. 그 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검색 요청 로그들을 파일빗을 이용하여서 엘라스틱서치에 저장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실제 저희 엔진엑스 서버로 들어오는 검색 요청 로그들이고요. 해당 로그들을 처리하여 캐시율, 캐시 현황, 그리고 요청 현황 등과 같이 시각화 조회도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웹캐시 적용 이후의 응답 속도 차이입니다. 만약 검색 결과가 엔진엑스 서버에 캐시되어 있지 않고 140만 건에 대한 굉장히 큰 상품에 대한 검색 결과를 요청했을 때는 약 1.1초에서 1.5초의 응답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엔진엑스에 검색 결과가 캐시되어 있는 경우, 즉 캐시가 히트했을 경우에는 응답 속도를 0.2초에서 0.7초로 굉장히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성능 개선 방안을 적용했을 때 개선 이후에는 400에서 500 TPS 그리고 평균 약 0.7초 이하의 응답 속도로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후기입니다. 저희는 3명의 검색 엔진 CFT 인원과 5월부터 현재까지 굉장한 촉박한 일정 속에서 검색 엔진 구현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용하고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마침내 저희가 기대했던 것에 충족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의 품질과 성능을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실제 고객분들로부터 문의사항도 많이 받고 있고 피드백도 많이 받으면서 이것을 수정하고 리팩토링하고 테스트하면서 더 좋은 검색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